자, 교재 345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의 토지 이동이 그죠? 축척 변경인데, 자,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의 요 지적 도면의 축척입니다. 그죠?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도면 있잖아요. 그죠? 요 축척을 변경 바꾸는데 의에 보시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지적 도면입니다. 이 지적 도면에 등록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거를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느냐? 그게 바로 앞에 정밀도를 높인다. 토지를 더 정밀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동리를, 자, 그립니다. 동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리의 전부나 일부 지역에 축척을 바꾸는데 축척 변경 시행은 누가 하느냐? 각 시군구청이 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시군구청이라고 하고, 작은 축척, 큰 축척 그랬는데, 그죠? 예를 하나 들면, 이 지역의 축척이 1200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 도면에 여러분 갖고 있는, 이건 500분의 1이었지만요. 이 축척은, 도면은 500분의 1이었지만, 여기가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600분의 1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1200분의 1과 600분의 1을 비교했을 때 1200분의 1이 작은 축척이고 600분의 1, 요게 이제 큰 축척이다. 그러면 작다 크다 그럴 때, 그죠? 1200분의 1이 작고 600분의 1이 크다는 거는 이게 더 정밀하다는 겁니다. 도면이 더 정밀. 이제 축척 변경하는 이유는 도면을, 이 지적 도면을 더 뭐하게 한다? 정밀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정밀하다는 거는 도면이 더 정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축척 변경 의의를 정확히 해 두셔야 되고요. 작은 거를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뜻이고요. 자, 요건에 보면요. 각 시군구청이 축척 변경할 때 요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축척 변경할 때 3분의 2 동의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끝에 요 축척 변경 맨 끝쪽에 가면 축척 변경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맨 끝에서 설명드리고, 우선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대도시시장 승인, 각 시군구청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뭐를 얻어야 된다? 승인. 요걸 거쳐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우선 갖추고요. 동의, 의결, 승인. 그리고 이제 축척 변경 절차에 들어가는데 요 절차를
크게 있죠, 여러분. 네 가지로 제가 네 가지로 묶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승인 신청은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읽어보시고 2번에 시행공고. 여러분, 시행공고라는 거는 축척 변경 시행한다고 공고를 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로 이제 지적을 새로 결정하는데 여기 책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지적의 청량을 다시 해가지고요. 지적 결정이라는 거는 토지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정합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새로 정하죠. 그게 지적 결정. 그 다음에 밑에 번호는 그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청산 절차. 여기 청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청산은 돈으로 청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청산 절차 거치고 그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 그 밑에 가운데 가면 5번에 확정공고를 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요 절차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무슨 숫자가 나옵니다. 그 날짜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맨 먼저 시행공고 보십시오. 다시 그 345페이지 돌아와서 그 절차 2번에 축척변경 아까 승인 시군구청이 축척변경하기 위해서 요거 승인 거쳤죠. 승인 얻으면 시도지사 등에 지체 없이 시군구 시행지역 독립 게시판에 그죠? 20일 있죠, 여러분. 20일 이상 게시라는 거는 시행한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게 20일 이상 시행 공고죠. 공고를 내주고 그 다음에 3번 이어서 있죠. 여기에 이어서 3번에 괄호 3번에 경계점 표지 설치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 30일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있죠. 자기 토지에 경계 표지 그거를 설치합니다. 경계를 표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개 요 시행 공고하고 경계 표시에 있는 두 개의 숫자 20일, 30일 요거를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번별 조서 작성 고기가 새로 있죠, 여러분. 축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청량을 합니다. 다시 지적 청량을 다시 해요. 요 청량을 한다는 거는 600분의 1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저 지역이 1200분의 1로 돼 있던 거를 600분의 1로 축척을 바꿨죠. 그러면 축척만 600분의 1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600분의 1의 축척을 가지고 다시 청량을 해가지고 이 도면 있죠, 여러분. 이 도면을 1200분의 1로 돼 있던 지적 도면을 600분의 1의 도면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600분의 1을 축척을 가지고 청량을 해서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면적의 증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토지 면적의 증감이 생기면 요 면적 증감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청산이 뭐냐? 여러분, 청산 절차할 때 청산은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돈으로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청산한다. 그 뜻인데, 그죠? 여기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라 돈으로 청산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 겁니다. 예를 들면, 그죠? 축척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토지마다 면적을 새로 정하는데, 축척 변경 전과 축척 변경 후에 토지 면적에 증감이 생긴다 그랬죠. A 토지, B 토지 두 개를 예를 드는데, 항상 A 토지는 종전보다 5제곱미터가 증가가 됐고, B 토지 요거는 종전보다 3제곱미터가 감소가 됐죠. 그러면 증가된 토지 하나, 감소된 토지 하나, 이렇게 예를 들고, 요 증가된 토지, 감소된 토지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고, 요 제곱미터당 금액은 각 시군구가 소관청이 정합니다. 요 금액을 곱하여 각 토지마다 청산금 있죠. 요 청산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예가 이제 여러분 책에 일반 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 예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거는 요런 예는 책에 없죠. 항상 여러분 제가 이 축척 변경할 때마다 요렇게 예를 들 겁니다. 그러면 요 증감된 면적에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증감된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의 금액을 곱해서 요 청산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토지 면적이 증가된 사람, 증가된 요 A 토지와 같은 토지의 소유자는 청산금을 내야 되고, 각 시군구에다가 내야 되고, 감소된 사람들은, 감소된 B 토지와 같은 소유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되죠. 그죠? 청산금을 납부하고 또는 지급받습니다. 이게 돈으로 뭐 한다 그랬죠? 청산. 요걸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산 절차 첫 번째. 청산금 산정을 거기 이제 읽으실 때 요 예, 방금 들은 요 예를 항상 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행 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요거죠, 아까. 요 토지마다의 제곱미터당의 금액을 조사해가지고, 요걸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나중에 이거 바로 끝에 축척변경위원회가 나오죠. 거기다가 제출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각 시군구가 제곱미터당 금액 요거 정할 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서 요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청산금 이제 산정이 됐죠. 요겁니다. 증감된 면적에 요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해가지고 청산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고를 내는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또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청산금이 산정됐다고 공고를 내주는데, 요게 15일, 여기는 15일 이상입니다. 공고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괄호 3번에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인데, 자, 청산금이 공고가 되면 납부하라, 수령하라고 고지 통지해 주는 게 그게 20일 숫자 있습니다. 20일 청산금이 공고되면 20일 내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가 20일 이내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의
숫자를 또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밑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칩니다. 거기 이의신청 보면요, 청산금이 많다 적다 이의가 있는 자들은, 토지 소유자는 각 시군구청에다가 청산금 납부, 아까 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그 심의 의결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그게 또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금 납부 지급인데, 자, 아까 납부는 토지 면적이 이렇게 증가된 저 A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은 청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6개월 이내에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지급은 토지 면적이 감소된 사람 있죠. B 토지와 같이 감소된 사람들은 요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6개월. 요렇게 해서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요 밑에 숫자들은 납부 지급 다 6개월입니다. 자, 요렇게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요게 청산 절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산이 끝나면 거기 이제 확정 공고는 요 청산이 끝나면 확정 공고를 내주죠. 그건 따로 이제 숫자 없고,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이제 확정 공고한다. 지체 없이. 요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쭉 전체적인 절차를 보면서 시행 공고에서 나왔던 아까 두 개의 숫자 20일, 30일 요거 하고, 청산 절차 여기에서 나온 저 숫자들, 저거를 제일 많이 시험에 물으니까 그 숫자들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있죠. 끝에 6번에.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축척변경을 할 때 각 시군구가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하는데, 그 축척변경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각 시군구청, 소관청 있죠. 지적 소관청 등이 이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 우선 구성해 보십시오. 숫자가 또 나옵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회 2분의 1입니다. 여기는 축척변경위원회 2분의 1 이상의 위원은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축척변경하는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5명 이하다 그러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줘야 되고요. 소관청이. 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하고, 이 밑에 2번에 위원장 있죠. 축척변경의 위원장은 수적 소관청이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니까요. 우측으로 넘어가서 347페이지 보십시오. 심의의결인데,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심의의결기관입니다. 뭐를 심의하고 뭐를 의결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축척변경 시행계획인데, 아까 맨 앞에 우리 요 요건, 축척변경 요건 할 때 동의 의결 승인할 때 요 의결이 요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의결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축척변경 할 때 요 위원회의 의결 거쳐야 되죠. 그게 시행계획에 관한 요 의결이고요. 그 다음 2번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인데, 방금 청산에서 설명드린
요 아까 증감된 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고 청산금 산정할 때 소관청이 시군 구청이 합니다만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청산금에 대한 세 번째 이의신청이 있었죠. 아까 청산금에 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요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그 밖에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요 네 가지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회의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만은 한번 쭉.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입니다. 자, 처음 우리 공부할 때 처음 이거 배우실 때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부터 축척 변경의 요건, 그 다음에 절차, 그리고 절차 안에서의 각 숫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까지 요렇게 한 문제 꼭 축척 변경 앞전 나중에 그 31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축척 변경 절차 과정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이 여러분 등록상 정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자, 우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요거는 마찬가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들이 물론 토지뿐만 아니고 이 지적공부 안에 토지대장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 잘못 등록돼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잘못 등록돼 있는 사항을 고치는 거를 등록사항에 뭐라고 한다? 정정. 그러면 말 그대로죠, 여러분. 정정이라는 말 속에 또는 정정이라는 게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고친다.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등록상 정정인데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밑에 2, 3번에 첫째, 2번에 토지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 소유자가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요게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이고요. 정정이고 3번에 있죠. 밑에 직권. 여기 이제 늘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들이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 요게 여러분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거기 이제 쭉 나중에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지만 직권정정 사유에 9가지입니다. 뭐 가지 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직권정정 사유 9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끔씩 요 사유들을 가지고 묻는 문제가 또 최근에도 나왔고 여기를 잘 묻습니다. 자, 우선 그죠? 그 기억부터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도 이건 지금은 읽어보시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 9가지를 다 뭐 항상 외우라, 암기하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요거 바로 다음. 토지 이동이 있으면요, 변동. 토지 이동,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할 때 그 결의서라는 게 작성이 됩니다. 그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는 것을
지적소관청이 발견했죠. 말 그대로 시군구가 발견하면 이런 경우에 직권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리어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거기 면적의 증감은 없어야 되고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돼 있다. 요게 이제 경계를 있죠. 면적의 증감은 없고 경계가 잘못 등록돼 있어서 그 리어는 경계 정정, 경계를 정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을 법률 써놓고, 이게 이제 정식 법률 이름이지만 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른 이건 필요 없고,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오래됐습니다. 1975년에서 76년 넘어올 때 면적을 일본의 단위, 이 평단위라는 거는 일제 때부터 토지 면적을 평단위로 등록돼 있다가 지적공부의 토지임야대장에 제곱미터로 이렇게 환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그때 잘못 환산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지적 청량할 때 그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지적법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데, 그때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청량, 요거 이제 적부심사 배우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적부심사 배우고, 거기에 따른 의결에 따라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하는 거죠. 요거 마찬가지 직권이고, 그 다음에 리엄은 토지 합병입니다. 합병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했는데, 누가 각하했느냐? 등기관이. 우리 등기법에 그 등기관이 각하하고 다시 그 통지 시군구로, 이건 합병이 안 된다고 각하를 하고 시군구로 통지가 오면 요 통지에 따라 정정을 합니다. 지적소관청 그 괄호 안에 지적소관청 착오로 잘못 합병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비업에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다, 또는 시옷에 지적청량 성과 있죠. 성과가 결과와 다르게 정리됐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이제 잘못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잘못 입력이 돼 있다, 입력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옷 이게 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이게 쭉 읽고 무엇을 정정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돼 있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청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임야도 등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는데, 뭐를 정정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앞에 잠깐 했던 경계 있죠. 토지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요 경계를 정정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자, 요렇게 지금 9가지 있죠. 여러분 많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치읓 요 9가지 해당되면 직권 정정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는 직권 정정 사유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가끔씩 묻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마다 쭉 한번 읽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4번에 그 2번은 뭐 참고로 보시고 소유자 정정, 거기 보십시오.
소유자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또는 소유자 성명, 이름 있죠. 성명, 주소, 뭐 주민번호 이런 게 잘못 등록돼 있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하는데 거기 2, 3번에 있죠. 나중에 그 괄호 2번, 3번에 등기된 토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괄호 2번에 거기 소유자 정정은 등기된 토지, 등기가 돼 있는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한마디로 등기부에 있는 등기 기준인데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정정합니다. 보세요. 그 소유자 정정 2번에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할 때 그 정정 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면 거기 쭉 적어진 거 있죠. 등기 필정. 등기 필정이라는 게 등기가 끝나고 주는 등기 완료됐다는 점입니다. 그죠? 등기 필정. 지금은 등기 필정보라고 돼 있는데 법에는 그러나 여기 지적법에 아직 등기 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 전산 자료. 이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뭐 기준이다? 등기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미등기라는 말을 거기 미등기 소유자 정정이 아니라 미등기 토지. 그럼 사실은 등기되지 않은 등기 안 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그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 뭘 갖고 하는지 맨 끝말만 아시면 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똑같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그 등록 사항이 명백히 잘못됐다 해놓고 끝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있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요걸 가지고 정정을 한다. 자 이제 구분하시는 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그 정정은 등기된 토지는 등기 기준이고 등기 안 된 토지는 미등기 토지는 요건 우리 말하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가지고 정정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인데 여기 무슨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닙니다. 거기 바로 신청해 보면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공법이나 부동산 공법이나 여기서 우리 배우는 각종 사업 등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신청에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관계법령에 한 사업 등 이 등 속에는 모든 사업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사업이 된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당연히 토지 이동 사업이 끝나면 토지 이동 신청을 누가 하게 됩니다. 이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누가 하게 됩니다. 시행자.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시행자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업 시행자가 그 2번입니다.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제 주택 그 시공 보증한 회사, 보증한 자나 또는 입주, 그 주택이니까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신고 있죠. 사업의 신고 여기를 가끔씩 물었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 요거 15일 최근에 있죠. 여러분 요 15일이라는 숫자도 물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이죠.
15일에 신고합니다. 신청한다 그랬죠. 신고. 근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착수 완료, 그러니까 착수 변경 완료가 되면 그걸 이제 15일 내에 소관청에 신고한다. 그 뜻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만은 최근에 요 문제 나온 걸 설명드리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행된 지역에 이제 사업 시행자들이 지적소관청에다가 이런 신고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신고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로 이제 또 분석하시면 되고 우선은 사업 시행 오늘은 여기까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사업 시행자들이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6번. 지적 공부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이제 변동, 우리 앞 시간하고 이 시간까지 지적에 관한 사항이 변동, 토지대장부터요, 여러분. 토지대장 이런 데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 이동,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적 공부 정리의 2번에 작성, 거기 보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자 변동. 토지 소유자가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소유자 변동 이야기 좀 상세하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가 바뀌면 이 말이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고 소유자 변동에 따른 소유자 정리할 때는 변동된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죠.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쭉 참고로 보시고 제일 많이 묻는 게 350페이지 넘기시면 소유자 정리 2번,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지적 정리 등 통지 요렇게 이제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묻죠. 자, 소유자 정리라는 게 그죠? 2번.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그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 봤죠? 토지대장 우측에 토지대장 할 때 우측에 란에 소유자 란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 소유자 란에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김영수에서 이경자에서 박정수의 5인, 그리고 이제 정영숙으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면 여기다가 바뀐 소유자를 정리하겠죠. 그걸 소유자 뭐라고 합니다? 정리. 자, 거기 이제 등기된 토지하고 그 책에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만은 등기된 토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 말 그대로 아까 소유자 정정 할 때처럼 등기 기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적이 끝나면 등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등기소가 있고 각 시군구가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시군구가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토지 등기부가 있고 토지의 등기부가 있고 각 시군구에서는
토지 대장 있죠, 이거 여러분. 토지 임야 대장, 이 토지 대장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바뀌죠. 등기부에 소유권이 이전돼서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 바뀐 소유자를 등기하고 나서 통지, 시군구로 통지해주면 요 시군구가 토지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또 왜 통지하느냐? 그건 소유자 정리, 바뀐 소유자를 뭐하라? 정리하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거기 이제 등기된 토지 읽으시면 책에 등기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소유자 정리할 때는 자, 저 그림에서 말하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 말이 아까 소유자 정정할 때 나온 것처럼 등기, 한마디로 이거 이야기했죠 여러분. 토지 대장 등의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하는데, 반대로 신규 등록을 할 때요, 틀리게 나올 때 있었죠 여러분. 신규 토지 대장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X죠.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기준이 아니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등기 지적을 배울 때 등기와 지적, 그러면 지적 공부에 있는 소유자 정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그 다음에 있죠. 3번에 등기 촉탁, 이거는 이제 앞 시간에도 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등기 촉탁은 여기입니다. 각 지적소관청, 시군구에서 토지 대장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 등의 변경, 토지 표시 등이 변경되면 등기소로 등기하라고,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앞에서 등기 촉탁 배웠지만 거기 등기 촉탁을 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토지 대장 등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 등의 변경이 있으면 등기부에도 바뀌어야 되죠. 그죠? 등기부에도. 그러면 등기부에 변경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는데, 시험에 묻는 것은 등기 촉탁 대상 쭉 써놓고 그 표 밑에 칸에 X, 등기 촉탁 X라고 써졌죠. 우리 이미 했던 신규 등록 여러분,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이미 했고, 또 하나 신규 등록이 없으면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어서 신규 등록이 없으면 소유자 변동이라 그랬지만 이겁니다. 이거 소유자 정리, 소유자 변동에 따른 이 소유자 정리는 이거였죠. 앞에 보세요. 소유자 정리는 이건 등기하고 나서 통지받아 소유자 정리하는 것이니까 요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요걸 답으로 묻습니다. 이건 딱 정해진 답입니다.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었을 때 답이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 등 통지 4번 보세요. 밑에 4번에 지적 정리 등 통지. 이거는 여기입니다. 그림 먼저 보세요. 각 시군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주는 건데, 이 통지를 왜 하느냐? 그 말은 여러분 지적 공부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주고, 토지 소유자도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 말이고, 우측에 351페이지에 통지 대상, 거기 쭉 서진 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는 또 하나 통지하지 않는 거, 반대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 후에 통지하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지 않는 게 이겁니다. 이거 소유자 정리, 이건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X,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소유자 정리, 저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 관한 것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통지 요거하고 통지 시기 있죠, 맨 끝에. 그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죠. 그 통지 시기에 보면 토지 표시에 관한 아까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해놓고요, 위에 칸에 여기 아까 시군구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고, 등기 완료죠. 거기 보면 우측 칸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어디에 접수되느냐 하면 여기 각 시군구 있죠. 시군구에 이제 등기 끝나고 등기 완료가 됐다는 통지서를 각 시군구에 접수한 날로부터 요게 며칠? 15일. 요 15일 이내에 통지하고요. 반대로 밑에 칸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지적 공부, 이제 이건 등록한 날, 그 등록한 날이 지적 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요건 7일 이내에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숫자 15일과 7일, 요거를 묻는 게 또 가장 많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일단은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이 시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이 다음 시간에, 이제 지적법 마지막 시간에 지적 청량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요 그림에서 말씀드린 지적 정리와 소유자 정리와 등기 촉탁, 지적 정리 후 통지, 여기까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꼭 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5장 있죠. 352페이지 이제 마지막 지적법의 마지막입니다. 지적 청량.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등기, 그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적 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